오늘 국회 상황실은 민주당 대선 경선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한동안 네거티브 공방으로 뜨거웠던 민주당이 오늘 원팀 협약식을 했는데요. 협약식 직후에도 후보들은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TV 토론도 뜨거웠죠.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새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류정화의 여론 상황실인데요.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출렁이는 여야 주자들의 지지율, 이 여론 상황실에서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자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29.8%, 이재명 지사가 23.7%, 오차범위 내에서 윤 전 총장이 앞서는 결과입니다. 반면 어제 발표된 윈지코리아 컨설팅 조사에서는요, 이 지사가 28.6%, 그리고 24.3%인 윤 전 총장을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는데요.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반등 국면에 있다. 그리고 윈지코리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하락세에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지지율이 출렁이고 있는 국면인 듯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렇게 10% 중반대로요. 두 조사 모두 2강 1중 구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좀 더 복잡한데요.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어느 일을 상대하더라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와의 대결을 살펴보면요. 윤 전 총장은 2주 전보다 5.1%포인트 오르고 이 지사는 7%포인트 떨어지면서 이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 이 전 대표와의 대결은 오차범위 바뀝니다. 반면 윈지코리아 조사 양자 대결에서 보면요. 윤 전 총장이 43.9%로 이 지사에게 앞서지만 이 전 대표에게는 오히려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부분이죠.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달 내에 골든 크로스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죠. 이낙연 후보가 뒤집을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이제 기대 또는 관심이 증폭되면서 이탈 중도층이 복귀하거나 또 우리 실망한 지지층이 다시 돌아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가파른 오름세를 저도 전제를 한다면 골든크로스가 가능하고. 네, 지지율이 출렁인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 전 총장은요. 중도보사는 보수 쪽으로 쏠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출마 선언 초기에 불거졌던 가족 관련 엑스파일 논란도 좀 줄어들고 윤 전 총장의 선명성이 강조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 이낙연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이 있었죠. 민주당 전체 지지율 파이를 키웠던 이 예비 경선 컨벤션 효과도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탄핵 표기에는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중앙일보를 보면 상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우선 백제가 전국을 이런 식의 접근, 글쎄요, 저는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비판했겠죠? 네, 민주당을 들썩이게 했던 이재명 대 이낙연 네거티브 공방,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길리서치의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 이 지사는 40.8%로 또 이 전 대표는 37.9%로 불과 2.9%포인트 차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민심은 어떨까요?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Y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30.8%, 또 이 전 대표가 34.4%로 이렇게 역전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이 조사는 지난 23일에서 24일에 진행이 됐는데요. 논란의 백제 발언, 이 발언이 있었던 중앙일보 인터뷰가 나온 직후입니다. 복수의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분들은 JTBC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가 분명한 가운데 이 네거티브 공방, 이 전 대표의 상승세를 오히려 약간은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호남에서 표심을 정하지 않았던 표와 친문 중에서 일부 표심을 정하지 않았던 표가 최근에 이 표심을 정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탄핵과 이 백제 논쟁은 아무래도 이낙연 지지가 이후 지지도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백제 논쟁은 지역구도에서 혹시 이낙연 대표가 불리할 수가 있지 않나. 네, 민주당 대선 후보들 원팀 협약식을 오늘 가졌죠. 어제까지는 이 협약식 자체를 놓고도 후보 간의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무사히 행사를 치렀습니다. 친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결국엔 그 주인을 찾아온다는 세상사의 이치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가 어떠하든 과거 지향적이고 소모적 논쟁을 키우는 것은 당의 단합을 해치고 지지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퇴행적인 행태라 생각합니다. 민주당다운 페어플레이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배지가 차지는 부분 있죠? 상대 왼쪽 가슴 앞에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트위터돼 있으니까 자리에 맞게 포즈를 맞춰보겠습니다. 포즈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성명난다. 네, 이 원팀을 강조하는 여러 퍼포먼스들이 있었는데요. 협약식이 끝나고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은 시정하되 모욕하고 왜곡 조작하거나 아니면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부 갈등을 노린 고의적인 이간책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우리가 잘 가려봐야 되겠다는.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특별 판정에 대한 제재 조언이 들어가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처음이에요. 오늘 협약 내용이 아까 같이 서명해서 발표하지 않았나요? 아까 다 나왔잖아요. 낭독을 했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네, 이 네거티브 공방을 주도했던 두 후보를 비판한 주자들도 있었는데요. 정말 먼지같이 하찮고 빗들같이 가벼운 일에 시간 낭비할 여력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또 뭐 혈통 논쟁, 과거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매몰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집에 갈 일 없겠죠. 뭐. 민주당 내 네거티브 경쟁 이것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 전체로 보면 민주당 전체에게는 마이너스예요. 네, 정세균 전 총리는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했고요. 김두관 의원은 좀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게 후보의 도리라고 했는데요. 정상적인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 모든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당이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만 완전 프리패스예요. 그래서 저는 당의 검증 역량이 필요하고 검증단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선 경쟁이니까요. 좀 더 선명하고 또 국민들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는 게 후보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정책 경쟁, 비전 경쟁을 하겠다는 각오로 하겠습니다. 네, 이 당분간은 후보들의 경쟁 치열할 듯 합니다. 오후에 있었던 본경선 첫 TV 토론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논란,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벌였던 주요 공방이었죠. 당시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상보일배를 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같은 당 새천년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탄핵 반대 의견을 말한 적이 없다고 한 겁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 등에서 탄핵 반대 의견을 말했던 기억이 없다. 그러나 저는 명백히 반대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전남에서는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지역 정서에 거슬리는 발언을 한 것을 보지 못했다. 네,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확인하세요.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원팀 협약식에도 신경전은 계속, 출렁이는 여야 주자 지지율.